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대선을 계기로 부각되고 있는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어젠다 2022의 첫 번째 주제는 길 잃은 개헌 논의입니다.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제기함으로써 개헌 논의는 내년 대선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으로 승자 독식의 그 정치 구조가 극단적 대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고 또 국민을 통합하자고 이렇게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국회가 올해 안으로 그 개헌안을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아주 구체적 개헌 일정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헌 제안은 최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헌절을 맞아서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가 현역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 의원 수는 응답자 178명 중 절대 다수인 166명에 이르렀고요. 반대 의원은 불과 12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개헌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의 보완 및 개편이 11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기본권과 또 인권 보장 강화가 78명, 또 의회 정당 선거제도 개편이 59명, 지방 분권 확대가 52명, 헌법 전문 개정이 33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권력 구조의 그 개편을 살펴보면요,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이른바 혼합정부제가 2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그 정당 출신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순수 의원 내각제는 15명, 그리고 현행 대통령제 유지는 8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새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추진이 78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올해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내년 상구 대선 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61명, 5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개헌을 추진하자는 것이 25명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현역 의원 300명 중 178명이 응답을 했고요.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11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46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반면 동아일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헌에 찬성한 비율이 적극 찬성이 18.7%, 다소 찬성이 39.2%를 합쳐서 57.9%로 국회의원의 경우 93% 지지율보다는 찬성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에서 6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60대에서는 46.4%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한 그 정당 지지별로 살펴보면요, 민주당 지지자의 개헌 찬성률이 79.3%로 국민의힘 지지자의 개헌 찬성률 33.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람직한 권력 구조에 대한 응답은 대통령 중임제가 28.8%로 가장 높았고요. 현 제도 유지가 28.8%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15.8%, 의원 내각제는 13.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개헌 논의에 대한
여야 대권 주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다릅니다. 대체로 그 여권 대선 주자는 헌법을 바꾸자에 긍정적이고요. 그러나 야권 대선 주자는 기존 헌법을 지키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년 중임제와 국민 기본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 공개념 강화를 위한 개헌을 강조를 하면서 다음 대통령 임기 시작 후 추진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4년 중임제와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지지를 하면서 내년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 대선 주자들은 개헌보다는 현행 헌법 정신의 수호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은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당헌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대통령제를 악용하는 세력이 문제라면서 개헌에는 명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면 개헌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대선 후보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최근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 정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정치의 그 전형적 승자 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동연은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기 위해서 차기 대통령은 임기의 절반을 줄여도 좋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1987년 이후 대통령을 뽑아왔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보지 못했기에 내각제로의 변화를 가져올 시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기 대권 후보가 임기 절반을 포기하고 개헌을 통해 다음 총선부터 내각제를 실시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헌에 관한 김동연 전 부총리의 발언은 그의 그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영향력이 끼쳤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헌은 전국의 다른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새가 불리한 후보가 제기를 해서 판을 뒤집으려는 유혹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대선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정치 신인으로 여당 최초의 당내 경선을 통해 선정된 이해창 후보를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김대중 후보는 내각제 개헌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이를 고리로 해서 김종필 과의 그 연대를 추진함으로써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김대중 대통령의 내각제 개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는 개헌에 관심이 없다가 임기 말이 되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려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을 분산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을 했고요. 그 후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2011년 2월까지 아주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가의 새 틀을 짜는 수준의 개헌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고요. 이재호 당시 통일장관을 그 개헌을 진두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노력은요, 당내 친박계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걸었고 실제 2018년 3월 개헌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대통령이 국가 원수 지위를 폐지하고
둘째,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셋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2024년에는 총선을 치러 2년 주기로 대선과 총선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그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헌안은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국민 여론이 개헌을 문재인 정부의 그 실정을 덮으려는 전략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그 결과 야 3당이 공개적으로 개헌에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야 선두주자들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선두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경국 대전을 고치는 일보다는 국민의 규율이 훨씬 중요하다 하면서 개헌 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야권의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역시 개헌 논의에 아주 매우 신중한 입장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개헌을 대선 투표와 엮는 순간 난장판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개헌 논의 자체에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권력 구조에 관한 개헌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각제고요. 둘째는 분권형 또는 이원 정부제이고, 셋째는 대통령 중임제입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가 있는 안은 미국식 대통령 중임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다음은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분권형 정부제인데요. 이 경우 역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또 의회가 선출한 국무총리 간 갈등으로 인해서 국정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내각제인데요. 이 경우 문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직접 뽑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국민 투표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권력 구조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나 또 헌법학자들이 일찍이 제왕적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를 상대적으로 더 바람직한 정부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한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는 대통령제와는 달리 내각제에서는 정당이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정당 정치가 발전하고 또 정치인들의 자질이 이런 정치 과정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을 하는 대통령제의 대립적인 정치 풍토와는 달리 내각제에서는 여야 간 협의와 또 타협이 관행화되는 이른바 협의제 민주주의 전통이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내각제를 선호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을 때는 지나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나 여소야대가 되는 경우에는 매우 무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내각제에서는 수상이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로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의회의 협조를 얻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각제 수상의 권위와 정치적 지도력은 대통령제에서 흔히 발생하는 권력의 과다 또는 과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내각제를 선호하는 세 번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헌을 하려면은 내각제 개헌을 하든지 이런 내각제 개헌이 여의치 않으면은 현행 헌법을 유지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함으로써
권력 집중을 막는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진행될 개헌 논의를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각제에서는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이 통치에 대한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책임 소재가 더 분명해지며 동시에 그들이 서로 협조하고 타협해야 한다는 필요를 더 느끼도록 된다는 것이다. 내각제는 또한 체제 위기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도자의 교체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집권 지도자의 계속 재임이 가능하도록 해준다.